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긋지긋했던 9수를 넘어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 최초의 역사이고 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30여 번밖에 기록하지 못한 대기록인데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50호 도움을 기록한 것에 이어 이번 경기 100호 골까지 프리미어리그 통산 15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 선수. 이날 경기는 사실 일본 팬들은 최근에 굉장히 주가를 높이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가 손흥민의 아성에 도전할, 손흥민의 뒤를 이을 아시아의 프리미어리그 스타라고 주목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누가 아시아 축구의 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또 미토마 선수의 앞에서 이렇게 100호 골을 터뜨리면서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이반 페리시 선수와의 동선 문제라든지 상성 문제, 서로의 부조화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100호 골을 페리시 선수가 어시스트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 어떻게 나왔는지,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주요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였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공식 채널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도 아마도 좀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 그래픽을 100호 골이 터지자마자 올렸습니다. 언제 터지나 사실 한국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생중계하고 있는 스포티비도 이 100호 골 실시간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가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 해냈고요. 또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골이기도 했어요. 지난 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작고하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경기 일정이 좀 임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지 못했었잖아요. 검은 완장을 홀로 차고 에버튼과의 경기를 치렀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번 경기 득점하고 나서 하늘을 가리키는 세리머니를 통해서 또 이 골을 외할아버지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당시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50호 도움을 기록했지만 3대3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또 그 경기 이후 콘테 감독이 선수단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또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여러 가지로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빛이 발했었는데, 이날 경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어려운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이 가져왔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사실 브라이튼이 앞섰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게다가 루이스 덩크의 34분 동점골이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브라이튼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반전 막판이었어요. 79분에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기점 패스를 통해서 해리케인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토트넘이 의미 있는 2대1 승리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4위 경쟁의 희망까지 살리는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더욱더 값지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를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튼의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56점에 도달했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브레인트포드와의 원정 경기 2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56점이 됐죠.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토트넘이 이번 경기 승리가 굉장이 중요했는데요. 승점 53점이 되면서 여전히 좀 가시권이죠. 승점 3점 차로 이 4위권과의 격차를 유지했고, 무엇보다 이번 달 내에 뉴캐슬, 맨유와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이길 경우에는 자력으로 챔스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브라이튼이 이번 경기를 패하면서 리그 순위가 7위로 떨어진 것인데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중도 부임한 에스턴 빌라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2대0 승리를 거두며 최근 계속해서 좋은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승점 47점으로 6위까지 치고 올라오며 유로파리그 진출을 조금 노릴 수 있는 그런 순위가 된 것입니다. 이날 선발 명단 살펴보면 사실 토트넘은 큰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어요.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손케 쿨투리오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좌우 윙백은 페드로 포로와 이반 페리시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는 호이비에르와 스킴이 나섰고요. 3백도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골문 요리스가 지킨 에버튼전의 라인업이 그대로 가동이 됐습니다. 다만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벤치에 대기했던 것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아직은 뛰기가 이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이번 경기 뛰기 어렵다라는 경기 전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체로 도 출전하지 못하긴 했지만 토트넘이 그래도 스쿼드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공격 라인에 데니 웰백이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고, 좌우 윙어로 미토마와 와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맥칼리스터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이 평소와 같은 3-4-2-1 포메이션으로 뛴 것으로 처음에 표기가 됐는데,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곳에서 경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 내내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고, 또 케인 선수가 많이 뒤로 빠져서 움직이면서 페리시의 크로스
크로스에 이은 케인의 헤더 슈팅이라는 단순한 루트, 손흥민 선수를 희생시키는 루트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공격 과정에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동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라든지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썼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클루세스키 역시 조금 측면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좀 전방에서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고요. 여기에 스킵과 로메로가 또 많이 공격적으로 전진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구역별로 동선을 배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모습 보였던 건 사실 원정팀 브라이튼이었어요. 공소유력이라든지 또 전방 압박이라든지 상대 지역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위협적이었는데 5분 만에 이 솔리마치 선수의 왼발 코너킥을 미토마가 배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오면서 때린 슈팅이 골이 될 수 있었는데 다이어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빠르게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이 빛났죠. 페리시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릴 거라고 많이 예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브라이튼 수비수가 크로스를 막기 위한 동선으로 딱 나왔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툭 빼줬고, 이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예측을 불허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그대로 시도하면서 골을 넣습니다. 조금 먼 거리이기도 했고 수비가 다가와서 막아준 상황이었는데 수비도 벗겨내고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구석 상단으로 꽂아 넣었기 때문에 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 말씀드린 크랙과 같은 골이 터지면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 나왔고요. 또 이 골을 통해서 사실 이 골이 나오기 전까지 토트넘이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흐름을 조금 가져오고 자신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골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골 이후 16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풍부한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확보하면서 좋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 2명을 앞에 둔 상태에서 케인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전방으로 침투했을 때 케인 선수는 오른쪽으로 벌려 움직이는 쿠루세스키에게 패스를 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자 그쪽으로 수비가 쏠렸을 때 또 배후에서 들어온 케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프리 찬스를 맞았거든요. 이 케인 선수를 향해서 쿠루세스키의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케인의 슈팅까지 나왔지만 여기서 슈팅이 조금 이제 빗나가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조금 더 날카로운 기회는 브라이튼 쪽에 있었는데요. 특히 18분에는 마칼리스터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미토마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면서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공을 키핑한 이후 마무리 슈팅까지 잘 가져가서 골망을 흔들었는데 VAR 체크를 통해서 이 미토마 선수가 공을 확보하는 과정에 어깨로 트래핑을 한 게 아니라 어깨보다 낮은 이제 팔뚝으로 트래핑을 한 것이 포착이 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미토마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명확한 VAR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브라이튼이 좋은 공격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26분에는 마칼리스터의 중거리 슈팅이 예리했는데 요리스가 선방을 했고, 곧바로 이어서는 카이세도 선수가 이제 호이비에르가 조금 안일하게 공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뺏어낸 장면에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 좀 중거리 슈팅을 허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선수를 놓쳤는데 미토마의 배후 침투를 신경 쓰다가 선수들이 물러서게 되니까 그 앞쪽의 공간을 좀 쉽게 허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고요. 또 브라이튼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공을 잘 다루고 패스 플레이를 잘 하면서 토트넘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의 공격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주도했는데요. 28분에는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에르의 침투에 맞춰서 좋은 수루 패스를 보내줬는데 호이비에르 선수가 조금 슈팅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히는 아쉬운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34분 브라이튼이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웠는데 결국 동점골을 얻어냈어요. 솔리마치의 왼발 코너킥이 파포스 쪽으로 길게 넘어갔고, 여기서 이제 덩크 선수를 막아야 하는 로메로가 뒤로 빠져 움직이는 덩크를 순간적으로 놓쳤고, 그런 가운데 자유롭게 뛰어오른 덩크의 헤더 슈팅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골을 허용한 뒤에는 다시 토트넘이 조금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43분에 이 케인 선수가 좀 유려한 드리블 기술로 공을 확보한 이후 페리시치에게 빼준 공, 페리시치가 정말 기가 막힌 오른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페드로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윙백이 올리고 윙백이 해결하는 이 콘테 감독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윙백 플레이가 나왔는데 포로의 헤더가 아쉽게도 골대를 좀 넘어가면서 토트넘이 전반전을 앞서면서 마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전반적인 경기력은 브라이튼이 앞섰어요. 전반전의 볼 점유율도 브라이튼이 65%로 훨씬 우세했고 슈팅 투자도 10대4로 앞섰는데 그 중에서도 빅찬스 2개는 모두 브라이튼에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브라이튼이 92%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값을 보더라도 브라이튼이 0.99골, 한 골을 확실히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고 토트넘은 0.41골에 불과했는데요. 토트넘의 유일한 유효 슈팅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의 기대 득점값은 0.02골, 즉 2%의 확률밖에
안 된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이 골은 2%의 확률을 뚫고 들어간 엄청난 골이었다. 기적과 같은 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에도 경기 흐름은 비슷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좋은 역습 장면을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케인 선수가 후반전에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는데요. 52분에는 케인이 내려가서 깊숙하게 찔러 넣은 스루 패스를 페리시가 이제 케인이 비워놨던 그 스트라이커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어받았고 배우그로 침투해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스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어요. 이날 경기는 페리시가 분명히 손흥민 선수와 동선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크로스 패스 플레이를 할 때에도 위협적이었고 손흥민 선수와 동선을 나눠 가지면서 또 본인의 스트라이커 출신, 윙어 출신으로서의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감독이 어떻게 이 전술을 짜느냐에 따라서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5분 또 한 번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VAR 판정이 있었는데요. 솔리마치의 패스를 받은 데니 웰백이 문전 오른쪽에서 터닝 슈팅을 시도한 것이 이제 마칼리스터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서 처음엔 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굴절된 상태에서 팔이 아니라 몸을 맞은 줄 알았는데 로메로 선수가 곧바로 이제 팔을 맞았다, 핸드볼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실제로 VAR을 보니까 이 마칼리스의 팔을 맞은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서 브라이튼의 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판정 논란도 있었지만 경기 초반부터 이 데체르비 감독이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 토트넘의 스텔리니 임시 감독과 조금은 설전을 벌이고 감정적인 충돌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기 내내 어떤 상황이 벌어지만 계속해서 양팀 벤치가 으르렁거렸거든요. 그러다가 이 59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격하게 양팀 벤치가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스텔리니 임시 감독과 데체르비 감독 모두에게 레드카드가 주어지면서 두 감독 모두 경기 중에 벤치를 떠나게 됐고요. 토트넘은 메이슨 코치가 팀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팀이 또 1진1퇴 공방전을 벌였고 오히려 데체르비 감독이 조금 떠난 이후에는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하는 장면들도 나왔는데요. 64분에는 페리시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케인에게 연결했는데 케인 선수가 조금 힘이 들어간 슈팅을 통해서 골대를 넘기고 말았어요. 65분에는 케인 선수가 이제 공을 확보해내면서 쿠루세스키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게 되는데 케인이 결국엔 이 두 명 사이에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쿠루세스키에게 연결해줬고 쿠루세스키가 문전까지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감겨 들어갔다라면 손흥민 선수가 넣은 선제골처럼 골대 구석을 노렸을 텐데 제대로 스피니 먹지 않으면서 그대로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있긴 했으나 사실 여기선 슈팅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슈팅의 정확성이 아쉬웠다. 이날 경기도 사실 쿠루세스키 선수가 열심히는 해봤지만 기술적으로 좀 무딘 모습, 신체적으로 이제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이 풀리지 않자 브라이튼은 66분에 데니 웰백을 빼고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어린 공격수 에반 퍼거슨을 투입을 했고요. 토트넘은 78분 쿠루세스키 선수를 빼고 아르나우트 단주마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는데요. 효과를 본 것은 토트넘이었어요. 단주마가 들어가자마자 단주마 본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토트넘이 결승골을 넣게 되는데 로메로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수비를 자신에게 몰아두고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넘겨줬어요. 이때 손흥민 선수 쪽으로도 두 명의 수비수가 붙었는데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호이비에르에게 연결을 했고 호이비에르가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배후에 빠져있던 케인에게 컷백을 내줍니다. 이때도 단주마가 이제 반대편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브라이튼 수비수들은 이제 문전 근거리에 있는 단주마 쪽을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이날따라 케인 선수가 10번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좀 주요하기도 했어요. 호이비에르가 뒤에 있는 케인을 잘 보고 내줬고 케인이 바로 발리 슈팅 때린 것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토트넘이 2대1을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굳히기를 위해 87분 이날 경기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인 올리버 스킵을 빼고 파페 마타르 사르를 투입을 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리시를 빼고 탄강가까지 투입하면서 전면 수비에 나섰고 결국 2대1 승리를 지켰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브라이튼과의 경기 승리를 통해서 다시금 4위 경쟁에 희망을 살렸고요. 이어지는 일정도 기대가 되는데 강등이 유력한 팀으로 꼽히는 승격팀 본머스와의 홈 경기가 4월 15일 토요일 밤 11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경기를 이긴다면 뉴캐슬, 맨유, 리버풀 어떻게 본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팀들과의 이 맞대결 승점 6점짜리 승부들이 이어지는데요. 4월 23일 밤 10시에 뉴캐슬전, 4월 28일 금요일 새벽 4시 15분에 맨유전까지 이긴다면 토트넘이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5월 1일 0시 30분에는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가 있고요. 또 5월의 잔여 일정들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에스턴 빌라전, 브렌트포드전, 리즈 유나이티드전까지 이제 토트넘의 남은 경기는 딱 8경기인데요.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리그 7호 골이자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넣었는데 이 남은 기간 안에도 올 시즌에 두 자릿수 리그 득점을 좀 채우고 전반기에 아쉬웠던 그런 득점 부분들을 채우면서 또 멋진 시즌 마무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 역사와 여정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넣는 과정 속에 토트넘의 전술적인 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영상도 곧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